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오랜만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간 이어오던 하락세에서 전환을 해준 건데요. 이렇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을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에서 이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종목들이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어제 시장에서도 이 스레드의 열풍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 스레드 관련주들 상승을 해줬고요. 메타 역시나 1%가 넘는 상승폭을 그려냈던 전일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역시나 좀 오랜만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반등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종목별로 보였던 조정 장세가 끝나고 상승을 해주나 싶은 오늘 시장인데요. 양시장 모두 1%가 넘는 상승폭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하면서 2,55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각각 949억 원, 297억 원의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오늘 5거래일째 이어오던 매수세를 끝내고 매수대로 좀 전환해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오랜만에 덜어내고 있습니다. 1,215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오늘 좀 강력하게 상승해줍니다. 1.58% 상승하면서 87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각 36억 원, 426억 원의 동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42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시장 좀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 포트를 꾸려야 할까?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는 좀 반도체 관련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IT 부품주,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제 흐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도 많이 확인이 되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이 반도체 지수,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좀 오늘 상승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에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에서는 저녁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어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공개 방송에 뭔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차별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수 없을 만한 이미 추세가 꺾여서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차트를 일양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보면 돼요. 일양약품처럼 이렇게 제약주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이미 추세가 이미 많이 꺾여갖고 이거는 반등의 여지가 없고 그냥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종목이 한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거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대략 그래도 매매할 만한 것들 찾으면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4분의 1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압축이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종목이 뭐냐, 추세가 살아있는 게 뭐냐. 그래서 지금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거기서 제일 만만한 건 반도체입니다. 조선주들도 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자동차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고 물론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지만 하여튼 그 상황에서 반도체들은 최근에 좀 빠졌으니까 좀 만만하고 그래서 지수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죠, 어제도. 그래서 자,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그동안 왜 반도체가 왜 빠지느냐 어제까지 얘기했어요. 반도체가 왜 자꾸 빠지느냐 어제까지 지수가 빠지니까 계속 빠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 반등 나왔다고 지금 반등 나오는데 계속 반등 나와야죠.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려면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한 달 내내 계속 올라가면 반도체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도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주면 IT가 강하고 지수가 다시 꼬꾸라지면 IT가 약하고 그런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일단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이만큼이나 떨어졌는데 미국 시장은 하나도 안 빠졌다고
어제도 얘기했고 뭐 애느라 빠진 게 없어요. 뭐 어디가 빠져? 계속 고점에서만 놀지. 이거 나스닥만 따지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따지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한 이쯤 있어야죠. 지금도 한 2,600쯤에 고점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만큼에 떨어졌으니까 좀 억울하고 다우존스로 보더라도 뭐 2,600까지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미국 시장으로 가면은 하여튼 얘네들은 나스닥은 별로 빠진 게 없고 자 유럽 시장도 결국 별로 빠진 거 없어요. 일단 박스권 저점 여태까지 이만큼 올라온 거 생각해야죠. 그렇죠? 쭉 올라오고 별로 빠진 거 없고 자 그리고 S&P 500도 나스닥하고 똑같이 고점이 있고 자 다우존스는 빠졌다가 0.6% 들어주니까 마찬가지 그렇게 별로 빠지지 않은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나 올라가면서 얘도 마찬가지 고점에 좀 떠 있는 그러니까 나스닥과 비슷하게 별로 빠진 게 없는 흐름으로 바뀌었고 자 일본 시장입니다. 어제는 좀 빠지나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을 줘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내일 9시 반에 CPI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좋게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나온 기사가 아침에 보니까 7월 달에 원래는 0.25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0.05 50pp 정도만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일단 호재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죠. 만약 미국 시장이 오늘 밤 뭐 급등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움직여주거나 뭐 크게 안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한 이후에서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강하게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계속 얘네들이 말 바꾸기 계속 하잖아요. 긴축한다. 긴축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 이번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한다. 그러다 또 얘기 또 바꾸죠. 금리 인상하는데 또 더 필요하다. 더 할 거다. 했다가 아니다. 안 해도 될 것 같다. 계속 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떻게 해요? 그 얘기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차트만 보세요. 그냥. 어차피 말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또 좋은 얘기 나올 거니까. 초반에 안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조만간 또 좋은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좋은 얘기 나오면은 일본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내일이나 모레.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정신 차리고 이제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내일 CPI 지수를 앞두고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을 주는 게 확인이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부터 해서 그동안 낙폭과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반등을 줄 터인데 분위기는 일단은 나쁘지 않다는 거. 그렇다고 뭐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먼저 미리 선반영하면서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요. 먼저 선반영하면서 일단 다시 들어줬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이제 한 번 더 들어줘야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양봉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은 다 움직입니다. 지금 게임주도 많이 빠져 게임주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어서 유럽 순방 이슈 때문에 원전 테마 오늘 되게 강하고요. 방산주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움직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게임주도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여전히 강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은 공략을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 매수가 아니에요. 예측 매수입니다. 확실한 건 아까도 보여줬지만 니케이 지수가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미국 시장도 CPI 지수 발표 위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연속성이 나와요. 안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빠지거나 CPI 지수 발표 나와서 빠지게 되면 뭐 다시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지수는. 그럼 IT주들은 또 그대로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낙폭과대에 따른 일단은 분할 매수 영역이다. 그래서 아직은 확인 매수 영역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물려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섹터들은 시장이 죽질 않을 거라고 예상을 저는 하니까 시장은 안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또 살아날 또 섹터들은 2차 전지,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주 이후에서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려도 IT에 물려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오늘 우리 시장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전일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 반도체 업종 상승의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반적인 흐름, 이 상승의 흐름 나쁘지는 않지만 미국과 일본의 보다 더 확실한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시장 안에서 낙폭과대 종목들 정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좋은데요. 이럴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그 종목은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오늘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오늘의 표적 종목 SFA 반도체는 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드린 SF 반도체는 지난번에도 한번 표적 종목으로 들어가서 뭐 3에서 5%는 자주 수익 달성이 됐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서 이제 다시 빠지면서 종목들이 다 빠졌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확인 매수 영역은 아니고 예측 매수 영역인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반도체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보면 돼요. 걔네들이 올라가면 나스닥과 S&P 500은 당연히 똑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확인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동안 한 10에서 많이 빠지는데 20%도 넘게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5% 먹는 거는 그냥 애들 장난이고요. 그래서 이 물반 고기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치기에는 너무 쉬운 시장이 됐는데 이게 오늘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기사들이 이 정도면은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구나.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금리 인상도 7월 달하고 뭐 한 9월 달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금리가 잡히고 금리가 아니고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미국의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싹 다 움직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반도체 바닥론 얘기부터 해요. 그런 기사들이 지금 있으니까 그럼 걔들이 싹 다 움직이게 되면 지금까지 빠졌던 반도체 장비주들은 5% 올라가는 거는 그냥 애들 장난처럼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내일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그래서 내일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올라가게 되면서 그거 올라가기 전에 지금 종목들이 만만하게 밑에 있잖아요. 다들 밑에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반등 줄락하고 있고 뭐 계속 2차 전지 에코프로만 올라갈 수는 없고 하니까 그래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반도체가 올라가면 똑같이 시스템 반도체인 SF 반도체, 후공정 이쪽 애들도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더 빨라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5% 올라가면 반도체 장비주들은 한 2배 정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반도체 장비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에서 일단 SF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는데 딱히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IT 부품주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뒤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목표치가 큰 종목들이 좋겠죠. 그래서 많이 빠져야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지지라인이 살아 있어야 돼요. 지지라인이 깨진 애들은 또 반등주대에 걸리니까 그래서 SF 반도체에 있다가 지지라인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오늘의 천냥봉 매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가 어제 이제 100만 주 정도 실렸는데 벌써 지금 80만 주인가 90만 주가 실렸더라고요, 아침에. 그럼 뭐 어제는 110만 주 정도 실렸는데 벌써 아침에 거래가 실린다는 얘기는 뭔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냥봉에 거래 실리는 패턴이 오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아니더라도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SF 반도체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낙폭과대 종목들 잘 공략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흐름 안에서 오늘의 표적 종목인 SF 반도체 어떤 시점에 좀 진입하면 좋을지 잠시 후 함께 매수가 공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반도체 관련주 조금 더 집중해 보면서 이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LB세미콘 8,590원의 매수가에 확인을 해봤고요. 화요일에는 제주반도체 5,100원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 네페스 21,300원 그리고 24,4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는데 지난주에는 아직은 상승의 흐름을 그리지 못하면서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저희가 삼성전자 집중해 보고 있었죠. 7만 원의 매수가에서 0.6%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삼성전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68,500원의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860.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리고 그 전주부터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상승폭이 아직은 만들어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제 표적 종목이었죠. 삼성전자 오늘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61선 여기를 이제 딛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그랬죠. 전저점 아니면 여기가 7만 원짜리, 그 다음에 61선, 68,500원 정도 짜리. 이 두 가지를 두고 지지라인으로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을 줄 것 같다. 이거 예상이죠, 예상. 어제 61선을 완전히 찍지는 않았는데 61선을 일단은 받치는 모양에서 만약에 IT 섹터들이 빠져갖고 가장 싸지는 자리가 나오게 됐으면 어제 정도가 아니었나. 왜냐면 어제 일본 시장이 니케이가 장중에 저점이 한번 깨졌거든요. 그때 깨질 때에도 삼성전자가 그때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만약에 62선까지 내려왔으면 다른 애들이 좀 더 싸질 수가 있었는데 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 시장이 어제는 빠졌지만 일본 시장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일본은 한 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양봉을 그려내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이 샛별형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양봉이 나와서 이제 반등을 주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일본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5일선을 걸치고 있죠. 이거를 뚫고 안착이 될 겁니다. 그때서부터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임이 좀 더 편해져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400조 종목으로서 이거는 무슨 뭐 카페 동호회장이 뭐 장난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거 한번 땡겨서 한번 올려봅시다. 절대 안 됩니다. 뭐 대한민국의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최근에 무슨 라더견 사태처럼 만약에 이거를 장난을 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일단 시가총액이 400조나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바다의 물들을 못 오게 막을 수 있습니까? 뭐 조수 간만의 차를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렇게 막아갖고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흐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흐름은 계절에 따라서, 그 바닷물도 계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바람에 따라서 뭐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해류의 흐름들이 있듯이 이 시장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뭔가 고점을 돌파하거나 저점이 깨지거나 지지라인을 지지하거나 저항대를 돌파할 때 그게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의 의지.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얘네들이 지금 5일선을 돌파한 게 아니니까 아직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 아니고 지금 이 모양은 하방 경직이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조정받았으니까 좀 고만 빠지고 싶으니까 일단은 반등의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는 건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걸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시그널을 주고 일본 시장이 시그널을 주면 결국은 뭐 얘네들도 5일선 돌파가 나오면서 시그널을 주겠죠. 그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5일선 돌파가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0.6% 정도 올라가 있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전하고 좋죠.
웬만하면 크게 안 빠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죽이면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물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금액이 큰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유리할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폭이 너무 작아서 다른 애들은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PSK라든지 두산테스나 같은 애들은 뭐 5%씩 움직이고 STI도 뭐 반도체 장비주들인데 얘는 9%씩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러우면 금액을 좀 크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죠. 뭐 시가총액 지금 3천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뭐 종목 뭐 비중을 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도 크고 어차피 얘도 한 3에서 5% 정도는 수익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수익이라도 금액을 크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여전히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어쨌든 IT의 대장이고 지수 관련주인 삼성전자는 흐름이 지금 5일선 돌파가 뭐 내일쯤이면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니까요.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보유하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몇 개만 살펴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또 한번 봅시다. 자 성호하이텍부터 볼게요. 성호하이텍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쪽은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쪽은 자동차 업종,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조선주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주 봐봐요. 건설주 과거의 대장이었던 현대건설 그냥 박스권 정도? 박스권 정도인데 다른 애들은 박스권보다 더 처참합니다. GS건설,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뭐 DL 그러니까 건설주도 아니란 말이에요. 흐름이 그냥 그림 공부예요.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약주들도 보면은 일양약품부터 해가지고 뭐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애들 보면 차트 흐름 봐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지금 시장에 한 500개 정도가 있어요. 2,000개 중에 500개 정도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뭐 대양제지 뭐 이런 애들은 뭐 거래 정지되고 막 상장폐 해달라고 그러고 제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무슨 뭐 지금 이제 여름 됐으니까 그 뭐 하림, 마니커 얘네들도 상태가 차트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애들이 지금 약합니다. 그나마 박스권 유지하면 다행이에요. 지금 엔터주들도 뭐 판타지오 옛날에 그게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하향으로 꺾여 내려가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장에서. 그나마 추세가 살아있는 쪽들은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추세는 꺾여야 꺾이는 겁니다. 꺾기 전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극심한 차별화가 더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안 가는 건 더 밑으로 꺾어갖고 더 내리고 있고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는 데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종목이 압축이 되죠. 추세가 꺾여 있는 애들은 버리면 돼요. 안 쳐다보면 됩니다. 왜냐면 꺾여 있는 애들이 잘 안 가요. 잘 안 가고 계속 강한 쪽에서.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업종들,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조선주들도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애들 위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 외에 뭐 우크라이나 테마 오늘은 급락하지만 그건 이제 이슈에 따른 이제 반등이거나 이제 강세를 주는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두고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전한 섹터들은 얘 때문에서라도 자동차 부품주, 소재 부품 장비들 찾아보면은 그래도 이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도 올라갔는데요. 수익률은 이제 100%가 넘었습니다. 107.5%가 됐는데 이거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업종이 섹터가 이미 꺾여서 죽어 있는 애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쪽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차트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꺾여 있는 섹터들은 건드렸다가는 똑같이 대장 따라서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애들이 살아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사지 말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애들을 공략하면 되는데 섹터는 다르지만 반도체가 제일 만만하게 올라가기 전의 모습들이 다 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성호하이텍의 움직이기 한 요때의 모습, 그러니까 요때의 모습에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가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이미 많이 올라가서 있는 애들은 이거를 못 사지만 다른 반도체 그 자동차 부품주들을 공략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이엔지.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장비이면서 이제 태양광 섹터라 그랬죠. 얘도 지금 차트가 아까 성호하이텍처럼 성호하이텍이 이쯤에서 계속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위로 올라갔듯이 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죽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상향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기서 계속 힘을 모을 거예요. 힘을 모은 다음에 다시 튀겠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한번 튀는 종목들은 일단 개인들이 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걸 팔아다가 올라가 있는 거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엄청나게 돈을 잃어가지고 많이 깨졌는데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많이 올라간 바닥에서 몇백 프로 올라간 물론 몇백 %까지는 아니지만 50%, 70%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교체를 한다라는 게 그게 말도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차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는 이미 벌써 걷어차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심하게 차별화 장세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신성이엔지는 다시 우상향으로 뭐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여주고 IT 부품주 강세를 보여주면 또 아직 요 모양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옆으로 좀 더 횡보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니까 뭐 일부 조금 갖고 있으면 더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는지는 잘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TSE 자 TSE 이것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 양봉이 없죠. 물론 플러스는 나오고 있지만 양봉이 없죠. 그러니까 조정을 마무리하면 조만간에 양봉이 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아까 400원에서 지금 슬슬 좀 더 올라가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금 장중에 1.6% 정도 올라갔으면 뭐 적잖아 올라간 거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면 TSE도 뭐 이번 주 내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것도 다 공략이 가능한. 그래서 61선 라인을 두고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냐. 결국은 이쯤에서 혹은 뭐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든 조정받고 반등이 나오든 다시 우상향으로 그리면서 다시 올라갈 종목으로 보인다.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SF 반도체에서부터 해서 뭐 네페스, 뭐 테스, 뭐 유니테스트, 뭐 인터플러스 뭐 등등등 반도체 장비도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SF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자, SF 반도체. 자, 이제 5일선을 오늘 이제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거죠. 9시에 장이 시작했고 지금 10시 16분이니까 1시간 16분 지났는데 100만 주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거래량이 마를 때에서는 80만 주, 90만 주, 뭐 100만 주 이 정도가 거래가 마르는 정도였는데 오늘 이 정도면은 못해도 200만 주에서 300만 주는 실리겠죠. 1시간 만에 이 정도 거래가 실렸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거래가 실리면 주가가 급락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호가가 채워졌고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세력들도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고 IT 부품주가 반등을 주겠구나.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전저점을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싸게 사면 좋기는 한데 지금 5,180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도 좀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요게 얘는 바닥이 이 전저점 자리. 요걸 두고 오늘 5일선 돌파가 나오는 거니까 5,180원 현재 가격에서 신규 매수되고 지난번에 샀다가 혹은 못 팔았거나 절반은 팔았는데 나머지 갖고 있어서 물려 있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빠진 거에 뭐 절반을 들어두든 원래 자리로 갖다 놓든 한 5%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얘도 절반만 올라가도 5,500원만 올라도 7% 올라가죠. 근데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IT 부품주들이 좀 많이 빠진 애들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빠졌을 거고 좀 적게 빠진 애들은 마이너스 한 6% 정도 빠졌을 텐데 뭔가 종목을 물타기해서 5% 정도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기본 5%를 얘기하는 거니까 잘 가면 10%고 10% 올라가면 웬만한 애들 다 빠져나올 거고요. 기본 5%만 올라와도 지금 손실이 6% 있던 애들은 1%가 되는 거고 뭐 10%가 됐던 애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물타기를 어떻게 잘 할 건가 어떤 종목을 할 건가 그러니까 꼭 이 종목만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애들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지금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을 또 보면서
어차피 하나가 움직이고 두 개가 움직이면 뒤늦게 안 움직였던 애들도 결국은 따라가서 움직이니까요. 지금은 반도체 장비주들을 확인 매수가 아니고 예측 분할 저점 매수가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으로 SF 반도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SFA 반도체입니다. 장 초반인 지금 이미 거래량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인 5,180원을 매수가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해당 종목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공략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중은 물론이고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매수가는 45,000원에 30%가량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게임 관련주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도 오늘 상승은 좀 확인되는데요. 2.64% 상승하면서 38,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워낙 큰 낙폭을 그렸던 상황이어서 이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먼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위메이드 지금 게임주들의 추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냥 그래도 박스권 정도는 유지는 아직은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위메이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다른 NC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뭐 넷마블, 뭐 위메이드 홀딩스, 위메이드 맥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게임주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드래곤 플라이부터 해가지고 상태들이 안 좋아요, 모양들이. 물론 몇몇 종목들은 아직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해도 대부분 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살아나면 뭐 이게 살아나가고 카카오 게임즈가 살아나면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있으면 아, 게임주들이 강하구나 해서 이쪽을 그냥 묻어가든지 가져가든지 뭐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영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 이것도 약하고 그다음에 뭐 넷마블은 그래도 넷마블은 아니네요. 넷마블도 급락하고 좀 올라갔던 애들이 있는데 한두 개 빼고는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생긴 게.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 이건 좀 잡주긴 한데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게임주를 굉장히 강했을 때에서는 이런 개별 종목들 실적이 안 나온 애들도 막 급등이 나왔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리고 워낙 경제가 안 좋다 그러 보니까 게임주에 대해서 누가 댓글에다 이런 얘기 쓰더라고요. 지금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게임 머니를 지금 사냐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뭐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부동산에 많은 자금들이 거의 다 투입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 돈 갚느라 돈이 없어요, 지금. 식료품을 사거나 이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 씀씀이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살 그것도 과거에서는 이제 과금을 하거나 뭐 그랬다면 지금 이제 부동산 대출금 갚느라 아니면은 뭐 신용대출 받은 것들 그거 갚느라 그래서 이쪽 애들이 힘들지 않냐라고 라는 그 댓글을 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게임주들은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위메이드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 45,000원 정도면은 지금 이번에 시장이 반등 주면은 그래도 요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주면 45,000원에서 그냥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그렇게 반도체가 제일 만만하고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나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애들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만 올라갔지 아직 소재 부품 장비들 조그만 애들은 물론 옥석 가리기는 필요합니다. 어떤 애들은 좀 부실한 애들도 있어서 잘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 애들로 교체를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 주면은 교체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안 됐을까요? 자, 그럼 먼저 문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딥이라는 종목 질문을 주셨네요. 매수 가격은 2,040원에 10%.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크게 물리지는 않았네요. 자, 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트가 무너져 있는 차트는 아니에요.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 매매가 됩니다. 여기 저점이 지지된 상태에서 반등을 주면 2,250원 이 정도 본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그런 패턴으로 보이고요. 보유는 가능하겠고 이거 넘어갈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적당히 2,200원에서 2,250원 올라오면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보유 가능합니다. 네,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유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200원 혹은 2,250원을 목표로 잡아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올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는 18,3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오늘 역시나 바닥을 딛고 올라와주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2.95%의 상승폭을 그리면서 이 매수가에 조금 더 가까워질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까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반도체 장비주로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얘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아직 5일선 돌파는 안 나왔지만 흐름은 뭐 지금은 나쁜 거는 아니니까요. 18,300원. 자, 지금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이게 다시 뭐 10,000원으로 떨어질 일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전고점 돌파할 거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그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얘가 그 중간에 산전수전 겪으면서 어떻게 가격을 더 떨어뜨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넘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장 넘어가면 참 좋겠지만 이 당장 넘어가려면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바닥론이 맞다. 금리 인상도 이제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으로 보세요. 그래서 다시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절반을 잡고 왜냐면 지금 18,300원 이상만 올라오면 수익이니까 매도 잡고 또 떨어지면 또 사세요. 또 올라오면 또 팔아. 또 떨어지면 또 사. 또 올라오면 또 팔아. 또 떨어지면 또 사. 그렇게 한 100번 하세요. 100번 하다 보면 아마 돌파가 될 겁니다. 그 100번 하는 과정에서 절반만 사고 팔고 손실 나고 팔고 비싸게 사고 그러면은 계속 살 때마다 손실이겠지만 어쨌든 뭔가 먹고 팔고 100번 하면은 그거 한 100% 수익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100번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려도 IT 부품주에 물리면은 저는 그나마 제일 지금이 안전한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SFA 반도체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5,180원 잡아주셨는데요.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5,2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 반도체 업황의 흐름은 물론이고 해당 종목의 상황까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포인트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덜어내고 있습니다. 2,075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 분야의 매물을 좀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IT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오늘 좀 덜어냅니다. 1,054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이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장 초반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코스피는 1.16% 상승하면서 2,550선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46% 상승하면서 87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정한 지 1시간 29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장 초반 그 상승의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좀 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흐름들은 양호합니다. 일단은 지수 흐름을 볼게요. 뭐 코스피는 여전히 1%대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뭐 그러고 있어요. 1.44%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좀 오버해서 더 가고 싶지만 일단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 눈치 보느라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니케이 지수도 일단 플러스권 아까보다는 좀 더 약해졌네요. 아까 0.7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 확인이 된 다음에 좀 더 강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는 아직 희망적이다,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상승장 속에서 물론 청개구리 상승장, 청개구리 상승장 속에서 지금 눌림목을 다른 나라보다 한 2배 이상은 더 받았죠.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들게 하여튼 재미없게 계속 그동안 좀 빠졌는데 그동안 빠졌으니까 이제 되돌리는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바닥을 친 거는 아니라 그랬고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면서 움직이는 섹터를 보니까 웬만한 섹터들이 다 움직여요. 어제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빠지지만 그래도 기대감에 움직이는 섹터들은 싹 다 움직입니다. 물론 반도체도 다 기대감이죠. 반도체 3분기는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든지 뭐 등등등. 그래서 반도체 뭐 디램 가격 바닥을 쳤다. 뭐 저점은 통과했다. 뭐 등등등의 얘기로 반도체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오늘은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게 원전 테마입니다. 바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고 동유럽 순방에 따른 뭔가 세일즈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저는 원전 테마 불안한 게 원래는 원전 테마 이 이슈만 없었으면은 저는 오늘 아마 원전 테마를 추천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슈는 그거죠 뭐. 저번에 한번 미국 가갖고 이제 한번 사인하고 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웨스팅하우스 그때 특허 침해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걔네들의 허락이 없으니까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수출하다가 소송을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굉장한 그거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슈는 이번 주 순방 끝나면 다시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지금 저렇게 올라갔을 때는 쫓아가시는 거는 좀 안 좋아 보이고 막상 갔다 왔는데 원전을 뭐 수주한다라는 애들이 별로 안 나오면 그러면은 또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수주를 해도 나중에 특허 그 침해 소송 또 걸려가지고 수출 못하게 하면은 또 그것도 또 날리고 그리고 일단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일단 원전이 움직였으니까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번 주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방산주가 되겠죠. 왜냐면 항상 시나리오가 똑같잖아요. 이거 이슈 있다가 이거 움직이다가 어제는 우크라이나 제가 움직였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또 사그러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움직이긴 합니다. 반도체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뭘 하든 좋은데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면 항상 또 물리는 흐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쫓아가지는 말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F 반도체도 좀 거래가 좀 실리기 시작하죠. 아까 좀 보니까 거래가 막 들어오던데.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실리기 시작하면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 무조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 실리는 애들을 잘 찾아가지고 천냥봉 매수 패턴이라고 그래갖고 일단 바닥에서 거래 실리는 패턴은 일단 사고 본다라는 이게 기법 이름이에요. 천냥봉에 거래 실리면 일단 사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거래가 실리는 애들이 있고 아직 안 실리는 애들이 있는데 내일서부터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좀 본격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미리 앞서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뒤늦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막 쫓아가지 말고요. 어차피 뭐가 가면 또 뒤늦게 뭐가 또 쫓아가니까 만약에 오늘 매수가 조금 꺼려진다, 확인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내일 움직이는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보니까요. 어쨌든 안전한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 장비주다. 지금 두사 테스나도 잘 가고 인터플렉스도 지금 아까 3%대에서 7%대 올라가고 있고 뭐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IT 섹터들도.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상승의 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이 기대감에 움직이는 업종들, 원전 관련주를 좀 진입하실 때는 주의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바닥에서 거래가 실린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반등까지 조금 더 안전하게 진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정말 오늘 장 초반부터 격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이 상한가에 등극을 했다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9,12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보유가는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11,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셔서 다소 좀 오래 보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좀 청산하실 수 있을까 고민된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한전산업 차트를 보면요. 어제까지는 이게 죽어있는 차트였어요. 죽어있는 차트였다가 이제 이슈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제 움직이게 된 건데, 이제 원전 세일즈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게 된 건데, 일단은 수익이 만약에 났다면 이제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만약에 샀다. 원전 테마 움직여서 바닥에 샀다 그러면은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럼 상한가 들어가면 상한가가 풀리면 절반 이상을 매도하면 됩니다. 수익이 났다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뭐 7,000원, 7,500원, 뭐 8,000원이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데 물려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이슈가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계속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일단은 보유를 했다가 재수 좋게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올라와주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게 일단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다는 걸 세력들도 알 텐데 세력들이 그렇게 착하진 않거든요. 개인들이 물려있는 거를 수익 내주면서 너네들을 수익 내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게 내가 돈을 넣어서 올려줄게. 이런 세력은 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개인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들어준다라 그러면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점을 친 다음에서 다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게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뀌는 거는 아마 이번 주 안에서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보유는 하되 상한가가 이탈되면 원래는 팔아야 됩니다. 절반 이상을. 근데 아직 이슈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상한가가 제발 이탈하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10,000원만 돌파가 되면서 한번 시세를 살짝이라도 주면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계속 좀 팔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복불복 게임으로 돼야 돼요. 복불복 게임으로. 그나마 원전 테마에서는 얘가 지금 하나가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게 하나죠. 그래서 제일 강한 거니까 얘의 그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면 얘가 무너지면 다른 애들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한 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지금 1대장이 돼버렸는데 1대장이 무너지면 꼴등서부터 다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얘만 살려두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재수 좋게. 그래서 다른 거 물리는 다른 거 이제 만약에 물려 있는 뭐 두산에너지부터 해서 한전기술 뭐 이런 애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안 올라갈 수 있지만 얘만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오니까 좀 희망적으로 보고요. 어쨌든 수익으로 빠져나오거나 수익 근처로 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게 제일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파세코고요. 파세코. 제가 작년에 네. 아주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 한 18,000원 넘게 그때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 치려고 했다가 네. 못 치고 지금 이번에 올해 좀 이렇게 팔려고 했더니 계속 내려가가지고 17,667원이고요. 네. 네네, 지금은 물을 너무 타고 6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여름 관련주하고 공기청정기부터 에어컨, 위닉스부터 네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섹터들이 많잖아요. 네네. 제가 안 그래서 여름 이제 시작할 때라 그래갖고 7월 달 한번 차트를 봤어요. 근데 차트들이 네네. 다 무너지고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파스코도 그렇고 지금 파스코도 지금 차트가 지금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많이 빠진 건 맞는데 지금 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많이 빠졌다고 들어주거나 살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지금 비중도 많고 손해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요. 일단 뭐 물려있지 않은 상태였다면은 만약에 이걸 사도 되나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종목들이 차별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샀잖아요. 물려있고. 네네. 그럼 이제 방법은 네. 일단은 가져가야죠. 왜냐면 지금 여름이고 네네. 그다음에 장마가 지금 시작이 됐고 뭐 8월 달도 네. 9월 달도 뭐 태풍 오고 계속 비는 올 거니까. 네네. 그래서 중간에서 바닥을 잡고 얘가 다시 들어주기를. 그래서 오늘부터 복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부터 시작일 거고 정말 더울 때는 물론 네. 아직 그 밑에 뭐 제주도나 아니면은 뭐 밑에 지방은 너무 더워서 뭐 열대야가 시작되는데 아직 서울은 저녁에 선선하거든요. 아, 근데 네. 정말 더울 때는 서울도 선풍기를 틀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하도 더워서.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네. 되면 그때에서는 위닉스라든지 파스코라든지 에어컨 관련주가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 한 14,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4,000원대 나오면 다시 전화 드려요? 네, 그 정도 올라왔을 때는 점검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뭐 시장은 일단은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내일 CPI 지수를 내일 저녁 9시 반입니다. 오늘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장은 편안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상승해주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SFA 반도체 잡아주셨는데요. 우리 지수와 함께 상승을 해줄 반도체 업황 오늘도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방송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가 방송됩니다. 이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고 강력한 공략주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시면서 더 단단한 포트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